안녕하세요. 수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미군 사건입니다. 미군 A씨가 한국인 20대 여성 B씨를 만납니다. 즉 뭐 데이트를 했겠죠. 그리고 이제 2회 성관계를 갖습니다. 한 번은 숙박업소에서 성관계를 갖고 두 번째는 부대 내에서 성관계를 갖습니다. 그러자 피해자는 숙박업소에서 자신이 중간간을 당했다. 그리고 부대 내에서는 장간을 당했다고 주장을 합니다. 특히 부대 내에서 있었던 성관계 당시에는 피해자가 부대 정문을 뛰쳐나오면서 성폭행 당했다고 곧바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자, 그러면 강간죄와 중간간죄의 차이점을 우선 짚고 가야 할 텐데요. 가장 큰 차이점은 강간죄는 피해자가 의식이 있는 상태이고 중간간죄는 피해자가 의식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형법에 보면 강간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했을 때 성립이 되고 중간간은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의 상태에 있을 때 성립을 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의식이 없다면 그 가해자로서는 폭행이나 협박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겠죠. 의식이 없으니까. 가장 큰 차이점은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중강간죄에서 말하는 심신상실, 한거불능은 가장 흔한 사례가 만취 상태입니다. 즉 과음을 해서 블랙아웃 상태, 정신을 잃은 상태로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미군 A씨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두 번의 성관계 모두 합의된 성관계다. 무죄를 주장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법원은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법원은 2회의 성관계에 대해서 일부 무죄, 일부 유죄를 선고하고 미군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합니다. 우선 법원은 숙박업소에서 있었던 중강간은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 유죄 이유는 당시 여성이 실제로 과음으로 한거불능 상태였다. 즉 그 숙박업소 가기 전에 뭐 술집을 들렀겠죠. 그런 영수증이라든지 음주량이 모두 증거로 현출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음주량으로 볼 때 여성은 당시에 정신을 잃은 상태였다는 게 인정이 된 겁니다. 그리고 여성은 숙박업소에 들어오자마자 잠이 들었다. 그리고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피해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점까지 가감없이 법정에서 증언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무고할 만한 이유를 찾기 힘들다라고 하면서 법원은 유죄를 선고합니다. 성범죄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공판 단계에서의, 즉 형사 재판 단계에서의 피해자 증인 신문입니다. 즉 피고인이 무죄를 다투게 되면 검사가 피해자를 법정에 부릅니다. 불러서 검사가 증인 신문을 하고 피고인, 즉 변호인 측에서 또 반대 신문을 합니다. 그리고 판사님이 궁금한 점이 있으면 판사님도 피해자에게 질문을 합니다. 이 단계에서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거나 선명하게 묘사를 하지 못한다면 무죄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있었던 부대 내 강간죄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즉 앞선 그 숙박업소 내에 있었던 중강간죄 이후에 시간차를 두고 발생한 사건인데요. 그 무죄 이유로 법원은 이렇게 밝힙니다. 우선 우리 법에서 강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를 현저하게 곤란하게 할 정도의 폭행, 협박이 수반돼야 된다. 즉 물리력이 행사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뭐 손목을 못 움직이게 손목을 잡는다거나 억지로 옷을 벗긴다거나 뭐 피해자가 싫다고 하는데도 그걸 제압한다거나 이 정도의 폭행, 협박이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앞선 숙박업소 사건 이후에도 피해자는 그 피고인과
술집과 숙소 등에서 키스를 했습니다. 굉장히 모순된 행위죠. 본인이 앞서서 중강간을 당했다면 뒤에 또 피고인을 만나고 신체 접촉을 하고 키스할 이유가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없겠죠. 그래서 법원은 이런 점이 좀 피해자의 행동이 좀 이해하기 어렵고 그 진술을 신빙하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그 부대 영내에서 그 피고인과 함께 잠을 자려고 했습니다. 같이 그 숙소로 들어갔죠. 부대까지.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피해자의 진술, 증언이 매우 중요한데 피해자는 강간 피해를 묘사하는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많다. 즉, 법원으로서는 강간죄에 있어서는 그 피해자의 진술, 증언을 좀 이해하기 어렵다, 모순이 있다 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성관계했다고 볼 수 없다. 즉, 무죄를 선고한 겁니다. 이 사건에서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선고됐죠. 즉 법정 구속되지 않았습니다. 실형이 선고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양형 이유로 초범이다, 피고인이. 그리고 불리한 사정으로는 합의가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그 가해자의 엄벌을 탄원했기 때문입니다. 즉 합의가 안 됐다는 의미겠죠. 즉 합의가 되지 않은 점은 불리하지만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해서 집행유예를 선고를 했습니다. 사실 성범죄 사건에서는 합의가 굉장히 빈번하게 흔하게 성립이 되는데요. 합의가 이루어지면 법정 구속은 되지 않고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피해자의 법정 증언이 모순되거나 일관되지 않거나 일반인으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면 무죄도 충분히 선고될 수 있습니다. 소송의 세계 오세호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